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환경을 지킬 수 있잖아요. 수소차요? 친환경은 기본. 경제적이어서 유지비도 덜 들어요. 수소 충전소는 안전해요. 제 고향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시민들이 셀프 충전하고 있어요. 애플탑 앞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는걸요. 미국, 일본도 도심에서 안전하게 충전하고 있죠. 한국은 특별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했는데 충전소도 세계 1등이 돼야죠. 충전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지구가 깨끗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2020 한국판 U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수소충전소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홍성혁입니다. 당초 7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현장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4단계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이렇게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부천 시민이 수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행사에 대한 순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죠. 이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과 박태식 과장님의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추진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수소경제의 필요성, 수소의 안전성 순서대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부천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박태식 과장님의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추진 배경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낮 최고 기온이 54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화석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00% 감축을 위하여 2035년부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대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보급과 수소 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차 보급에 맞추어 구축하고자 하는 수소 충전소는 이미 파리 에펠탑,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종 정부종합청사와 인접한 수소 충전소 운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수소차는 연료인 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이고 또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를 운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문제로 시민들께서 수소차 충전을 위하여 인천 남동공단이나 서울 여의도 국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조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천시에 수소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네요. 하루빨리 충전소가 건립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소 충전소 구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김영진 도시개발부장님께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장 김영진입니다.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로는 먼저 수소충전소 건립계획, 수소충전소 충전설비, 수소충전소 안전대책,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수소충전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천 춘희동 369번지, 현재 부천 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당 위치는 수목원 내 발생 폐기물을 적재하는 자투리 공간을 부천 수목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 대상지는 자연 녹지 지역이며 기존 주거지역 및 향후 역곡 공공주택지구로부터 약 45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상 필요한 50m 이격거리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충전소는 타 지역에서 발생된 수소를 튜브 트레일러 차량을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오프사이트 방식으로 하루 13시간 기준 승용차 91대와 버스 3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절차는 부천도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며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와 시험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설 준공 이후에는 그간 CNG 충전소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천도시공사가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 건축물 배치 계획으로는 크게 충전 설비를 위한 압축기동과 차량의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 관리 및 운영자가 상주할 사무동으로 구성되며 충전 대기 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은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 수소 충전소는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는 저장식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부지 내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하는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설비는 크게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 공급 장치와 수소를 압축하기 위한 압축 장치, 압축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 그리고 저장된 수소를 디스펜서를 통해 차량에 공급하는 충전 장치, 각 장치를 통합 제어하기 위한 운영 장치로 구분이 됩니다. 주요 시설인 설비동에는 튜브 트레일러, 압축기, 저장 용기 등의 주요 충전 설비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배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소 충전소 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어 안전관리 노하우 및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도시가스보다 폭발 위험도가 낮은 연료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이미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세종 종합청사 및 화성시청 등 주거 및 상업, 공공시설과 밀접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계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 운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토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수시 정기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비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안전 밸브와 가스 화염 감지기, 긴급 차단 장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녹지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약 450m가량 떨어져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수소충전소 설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는 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수소충전소의 경우 화성시 누림 아트홀과 약 125m 이격되어 있고 화성시청과 215m가량 이격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수소충전소는 의원회관과 85m 이격하고 있습니다. 세종종합청사 수소충전소는 보건복지부 건물과 약 45m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의 경우 500m 이내의 주택가와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일반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수소충전소 사례와 같이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을 우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 지역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 설명회 이후 8월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기술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의 상세한 계획을 듣고 나니까 이 부천 수소충전소 건립이 한 발자국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소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수소와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40대 후반이고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시골에 놀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는 아궁이에 나무 장작할 때였고 그걸로 이제 온도를 대표해서 쓰는 그런 난방 방식을 취했었고요. 제가 이제 집에 오면 도시에 있는 집에서는 아궁이에 연탄을 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가스 보일러, 저희 집은 이제 가스 보일러에서 넘어서 지금은 집단 에너지로라고 하는 열 공급 방식으로 지금 이제 저희 아파트가 지금 난방을 하고 있고요. 취사용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골로를 쓰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스레인지가 쓰더니 지금은 전기 인덕션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 속의 에너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쓴 시절이 있었고요. 산업혁명을 마치면서 우리가 석탄, 그리고 1차 전쟁과 2차 전쟁 사이부터 석유가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다가 최근엔 전기화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항상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초등학생 딸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과연 주된 에너지가 무엇이 될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주된 에너지는 수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오랜 전부터 수소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분야는 비료를 만드는 공정에 수소가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었고요. 기타 마가린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소라는 것을 원료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면서 수소가 에너지로서 많이 사용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아폴로 11호, 달까지 간 아폴로 11호가 우주인들을 실어 날았던 그 연료가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렇게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에너지인 수소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라든가 버스라든가 또는 집에 쓰는 보일러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집에서는 전기를 쓰고 있고요. 아마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TV, 에어컨 등은 다 전기를 쓰고 계시고, 자동차든 천연가스로 가는 자동차, 집에서 가스레인지 다 쓰고 계시고, 또 배라든가 자동차 중에는 이제 석유로 가는 그런 자동차들이 현재 우리에게 생활 중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서서히 우리 주변에 수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소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나 천연가스, 석유도 다 위험합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화재의 위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항상 잠그고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수소도 조만간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자동차가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굳이 수소차를 왜 해야 되느냐. 하지만 수소차와 전기차는 서로 장점과 단점, 서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과 또 이렇게 서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서로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전기로 만들어서 구동하는 자동차이고요. 전기차는 배터리에 실린 전기를 가지고 구동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전기차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충전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콘센트라든가 이런 데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수소차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내연 자동차처럼 주유소와 같은 충전소에서 한 짧은 시간, 5분 정도의 시간에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 밀도 때문에 장거리
또는 큰 자동차, 고출력의 자동차는 만들기 힘듭니다. 대신에 중소형 자동차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들은 전기차로 만들기는 쉽습니다. 반면에 수소차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대형 자동차 또는 뭐 SUV 자동차, RV 자동차를 만드는데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소버스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산은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참 괜찮네요. 좋네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 냄새가 안 난다. 네. 기름 냄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아직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좀 거리가 조금 멀다. 잘 모르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참 좋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가솔린이나 일반 주유소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친환경적이니까 제일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 울산에서 현재 운행 중인 수소버스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타고 다니시고 상당히 만족감도 높으시고요.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온 것처럼 이 버스에는 배출하는 물질이 수증기만 배출하고, 즉 물만 배출되는 아주 친환경적 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밖에 수소버스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차종들이 지금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수소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도 빠르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에 수소 충전소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중에 국회의원분들이 보통 이제 집무를 보시는 사무실은 국회의원회관입니다. 그 의원회관 바로 앞에 현재 수소 충전소가 지금 구축되어 있고요.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많은 차들이 이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정말 예쁘게 잘 지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러 가는 좋은 이제 관광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충전소 말고도 지금 고위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세종청사 바로 앞에도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겠죠. 해외에서도 많은 곳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펠탑 앞에, 뭐 잘 아시겠지만 에펠탑은 뭐 전 세계적인 관광지인데요. 이 관광지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곳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고요. 도쿄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 앞에도 이렇게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트라든가 보육원 또는 도심의 병원 옆에 이렇게 수소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 마트나 보육원, 병원 옆에는 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곳인데요. 그만큼 수소 충전소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상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들, 여러분들이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구입하는 상품들은 전부 상품으로 출시되기 위해서 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기준들, 특히 안전의 기준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도 다양한 안전 기준들을 통과한 그런 충전소가 앞으로 이제 부천시에도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안전장치 또는 안전관리 인원들이 상주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강릉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과 연관시켜서 수소 충전소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강릉에서의 폭발 사고가 났던 시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개념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았던 곳에서 실수로 말미암은 폭발 사고였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이런 사고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수소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와사키 인근의 요코하마는 풍력 발전으로 유명한데요. 풍력 발전소 옆에
수소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 수소는 공업단지 구석구석으로 배달돼 수소 지게차에 공급됩니다. 폐플라스틱과 태양광, 풍력 발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배달하고 사용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업. 새로운 산업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 사회로 가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수소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은 가까이에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데요. 가령 인천 지역에 풍력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소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태양광 자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자원으로 수소를 만들면 매우 청정하고 온실가스라든가 우리가 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청정한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료를 활용하는 수소차,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 이런 충전소가 우리 생활 주변에 반드시 설치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수소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이것이 수소 폭탄과 연관돼서 연상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소차에서 사용되는 수소와 수소 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완전히 다른 수소입니다. 말은 똑같은 수소인데요, 애초에 완전히 다른 수소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수소와 달리 수소 폭탄에는 삼중수소 또는 중수소라는 지구상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운 특이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한 수소 폭탄은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열을 만들려면 원자폭탄급의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소 폭탄이라는 것은 원자탄을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이제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굳이 우리가 차에 싣고 다닐 일은 없겠죠. 수소 폭탄에 사용되는 수소와 수소차, 그리고 충전소에서 공급된 수소는 완전히 다른 수소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폭탄을 연상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만큼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만큼 우리에게 대체 에너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 서원석 본부장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소가스의 특성, 그리고 수소사고, 충전소 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소가스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메탄이나 가솔린과 같은 가스와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수의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1번 가스, 그만큼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수가스가 있으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수가스의 두 번째 특성은 일반 메탄이나 가솔린에 비해서 높은 연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메탄이 14,000, 가솔린이 11,000 정도의 킬로당 열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34,000kcal의 높은 고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소가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냄새가 나지 않고 색깔도 보이지 않고 하늘로 날아갔을 때 전혀 사람이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수소에너지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표에 보시면 위험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파라는 곳, 그러니까 미국의 화재예방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수소는 프로판, 메탄, 가솔린과 동일한 등급의 4등급 위험가스로 이렇게 평가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에 보시면 상대적 위험도, 그러니까 발화 온도라든지
아니면 연료의 독성이라든지 불꽃 온도라든지 연소 숙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평가해 보았을 때 가솔린에 비해서 수소가 좀 낮은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충전소 세계에 있는 수충전소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개 수충전소의 구축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자동차의 강국들이 많이 수충전소를 건립하고 자동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독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자국에서 자국 내 생산하는 자동차를 많이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수소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서 운영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100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 73개소, 우리나라는 73개소인데 지금 그 사이에 한 3개월 동안 좀 많이 늘어서 84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은 1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소충전소는 상업용과 연구용으로 나눠지는데 연구용보다는 상업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일반 자동차들이 충전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이 한 4개소, 국회 충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3개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충전소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10개소, 그리고 울산이 한 10개소,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골고루 분포해 있고요. 올해 수소충전소를 정부에서는 누계로 한 180개소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CNG 충전소, LPG 충전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CNG 충전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버스에 장착하고 있는 대부분의 버스가 많이 CNG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디젤차를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내 대기 환경이 몹시 안 좋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도, 7, 8년도에 이제 CNG를 보급하게 돼서 버스들은 대부분 CNG차를 많이 운영하게 되어서 대기 환경 질이 많이 좋아진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CNG차를 위해서, 버스를 위해서 만든 충전소가 한 211개소, 그리고 LPG 충전소가 1874개소 정도 대한민국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CNG나 LPG는 이미 국민의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충전소이고 사용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은 많은 가까이 있어도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충전소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것들이 집 근처에 설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근처에 충전소가 들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열심히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CNG나 LPG처럼 사고 없는 충전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사용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이 수소라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집 주변에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5위권 이내에 강력한 석유화학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고 정제시설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수소를 많이 사용한 적은 적어도 40년, 40년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수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377개소, 운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77,800개소, 그리고 저장시설은 67개소,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1,442개소만큼 많이 이미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산업용 가스를 연료용 가스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국민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미 안전관리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들은 가스안전공사나 정부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던 가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소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고는 전혀 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LPG 사고도 연에 80건, 90건이 나고 있고요. 뭐 도시가스도 좀 사고가 나고 있고, 수소도 많이 사고가, 거기에 비하면 아주 뭐 한두 건 정도는 작은 숫자이지만 수소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서 제도를 바꿔서 사고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고인데요. 강원 TP 저장탱크 폭발 사고라고 해서 19년 5월 23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강원 TP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수중전소가 상용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용시설은 아니고요. 요 사고 시설은 연구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전화 설비라고 해서 물을 넣어서 전기 분호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들고 두 가스를 분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해서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연구용으로 만드는 거죠. 이 시설을 이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 산소가 혼입하면서 정전기 불꽃 등으로 인해서 불이 붙은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 사고인데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하는 수소자동차 충전소하고는 전혀 다른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충전소가 폭발이 일어난 사고는 한 2건 정도 전 세계적으로 아까 제가 뭐 수백 개의 수소충전소가 이미 기운영돼서 운영되어져 있고 저희보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사도 깊고 오랜 수소충전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는 아주 매우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사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전회로 수를 만들어 가지고 수를 충전하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수를 저장하는 그 용기 부분에 노즐 부분에서 일부 가스가 누출돼서 불이 붙어 가지고 충전소 전체로 불이 번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고 있는 수 누출 경보기라든지 불꽃 감지기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도 전혀 없이 무인 셀프로 운영되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였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충전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해 보면 강릉 TP나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강릉 TP는 수소 생산 시설이고 R&D 시설이고 조합의 검사 비대장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은 아니고 충전 시설이고 가스 분석도 1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고 품질도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공사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 안에 산소가 들어가서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르웨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노르웨이는 무인 셀프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인 수소 그러니까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상주하는 유인 수소 충전소이고 안전장치도 가스 노즐 검지기 등이 미설치되어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스 노즐 검지기, 불꽃 감지기, 긴급 차단 장치 이런 여러 가지 강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져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존에 있는 사고난 시설과 국내에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른 시설이다. 형식도 시설도 안전관리도 다른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어떻게 안전관리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폭발하거나 불이 붙으려면 사실 3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가연물, 그러니까 수소가스와 같은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연가스, 산소와 같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처럼 그 산소가 수소가스 만나서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3가지 조건, 수소가스, 공기, 그리고 점화원, 정전기라든지 스파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 불꽃이라든지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가지가 뭉쳐져야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한 가지라도 막아주면 가스 사고와 수가스 충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수소충전소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가스 누출 검지 경보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스 누출 경보기라는 건 뭐냐면 수소가스가 수소충전소에서 누출이 되면 폭발 범위 하한값 4분의 1, 그러니까 불이 붙는 수소의 농도의 4분의 1 지점에서 작동을 해서 스스로 충전소에 수소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긴급 자동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 화재 발생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가연물, 주황색으로 보여드린 이 가연물의 수소가스가 가연물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점화원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전기, 전기 스파크, 그리고 라이터, 불, 화재, 이런 것들에 불 붙는 점화원을 보시면 되는데, 가연물과 산소가 있다 하더라도 점화원이 없으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화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에 있는 모든 설비에는 정전기 제거 설비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기 설비 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지 않도록 방폭이라는 전기 스파크가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폭 전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뱃불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터라든지 인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점화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들이 상주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품질 검사입니다. 아까 강릉 TP 사고가 수소가스하고 산소가 혼합되면서 거기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수소가스와 산소가 일정 농도로 합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연 4회 수소충전소는 엄격하게 수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소가스 품질의 농도가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부적합이 나게 되어 있고 수소충전소는 운영이 중지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릉 TP와 같이 수소와 산소가 혼합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 조기 차단입니다. 세 가지 조건, 불이 붙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가연물, 그 다음에 점화원, 그리고 공기, 이 세 가지가 만나서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수소자동차 충전소에는 불꽃 감지기라는 설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감지기는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수소 충전소 내에 조그만 불이라도 붙게 되면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신호가 뜨면 바로 수소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왜 불꽃 감지를 붙여놨냐?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수소가스는 가스 상태에서도 색깔이 보이지도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사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검지기를 붙여놓지 않으면 실로 불이 붙었는지 불이 붙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붙여놔서 아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붙어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다시 한번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설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가 충전하거나 충전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가 오발진을 해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자동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설치, 그리고 자동차 오발질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분리장치 설치를 해서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나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반드시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충전소 그림입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소충전소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아랫부분에 보시면 방호벽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두께가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폭발한다 하더라도 인근 건축물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두꺼운 방호벽으로 만들었고요. 상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가스가 너무 확산이 잘 되고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풍구를 많이 만들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모든 충전소가 이런 형태의 안전관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소충전소 안전과 관련된 비교 자료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에 대한 비교 자료를 쭉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안전거리 그리고 안전 요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보호시설과 방호벽의 차폐거리는 보통 30m 정도의 안전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안전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호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 그리고 뭐 학교, 유치원 이렇게 다중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시설을 보호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우리 국내에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 병원, 주택,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안전거리가 가장 넓고 광범위하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모든 전국에 있는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특별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LPG 충전소나 CN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그리고 연에 3번 정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만들어진 지 1년 이내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당 2회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평균 40대 이상 충전하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그 외의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주 1회를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들은 사전에 발생을 해서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기존의 시설에서 하지 않고 있는 위험성 평가와 정밀 안전 진단도 도입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점검 장비도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마련을 해서 올해 3월부터 충전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실시간 이중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모니터링 사업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모아지게 되고 가스안전공사 상황실에서 그거를 24시간 관찰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충전소의 안전관리자와 가스안전공사가 직접적으로 이중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2중, 3중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검장비 임대 사업입니다. 수노출 검지기,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접지저항 측정기, 그리고 표준가스 분사장치. 이렇게 수소충전소에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충전사업자들이 구입을 기피하는 것들을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무료로 제공을 해서 안전관리의 수준과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해서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중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가스안전공사 사무실에서 받아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수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녁 되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서 24시간 안전관리를 2중, 3중, 4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밀안전진단과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검사 제도를 저희가 기존 LPG 충전소나 CNG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루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데 비해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가 3명이 이틀간을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보다 강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공전으로 그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평가해서 가장 최적의
배추도를 만들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미리 기술검토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2중, 3중, 4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 없이 수중전소가 국민 곁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중전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안전을 위해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수소하면 폭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폭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소에너지가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자원인지 실감하게 됐는데요. 이 수소에너지가 앞으로도 우리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8월 2일까지 내용을 보내주시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천시청 누리집 새소식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친화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다음 세대에 깨끗한 대기질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홍성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환경을 지킬 수 있잖아요. 수소차요? 친환경은 기본. 경제적이어서 유지비도 덜 들어요. 수소 충전소는 안전해요. 제 고향인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시민들이 셀프 충전하고 있어요. 애플탑 앞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는걸요. 미국, 일본도 도심에서 안전하게 충전하고 있죠. 한국은 특별하잖아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상용화했는데 충전소도 세계 1등이 돼야죠. 충전됐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 지구가 깨끗해집니다.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2020 한국판 UD